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명지고 2학년 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진행해 보겠고 2학기 준비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그쵸? 이름 기억하기 굉장히 쉽죠?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고 두 번째로 시험지 분석, 세 번째로 시험지를 상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고 첫 번째로 A 부분, 단어와 달라진 어법. 여러분 이번에 시험지에서 어법 문제가 굉장히 결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로 B, 객관식. 그리고 세 번째로 서술형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서 2학기 또 명지고 시험이 남았잖아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 이제 5부분으로 이제 나눴는데 저는 이제 최상으로 보았어요. 첫 번째로 모의고사 원지문이 변형이 되지 않았고 38문항의 9페이지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통 고등 영문 시험에서, 영어 시험에서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제 서술형이잖아요. 이 서술형 비중이 18점으로 보통 다른 학교보다 비중이 적었다라는 부분이죠. 보통 서술형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어휘, 영영사전 풀이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모의고사 출제되지 않았고 부교재만 나왔고 20개가 출제되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충안고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100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20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는 이 난이도를 왜 최상으로 보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0분에 38문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추론 문제예요. 대다수가.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2모고 기준으로 85점 미만, 즉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학교는 조금이나마 정확하지 않으면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영어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학교의 특징, 추론 문제. 다양한 추론 문제 집합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다양한 추론형 문제로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꼼꼼하게 문제 풀이를 해야 돼요. 이 수능 모의고사 풀듯이 물 흘러가듯이 풀면 굉장히 오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영영사전 풀이는 굉장히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오는 어휘 선택지는 난이도가 상당했다라는 부분이죠. 거의 수능 영어 수준이었어요. 출제된 어법 문제가 기존의 명지고 기출과 결이 다르다라는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수, 즉 부교재 비중이 가장 크긴 했지만 지문 개수로 비교하면 교과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 학교다. 교과서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학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1 능률 5선형 사과오가. 그리고 이제 부교재 10강에서 16강까지 20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EBS 복화 1831에서 45대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지 분석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비중 어떻게 나왔는지 100점을 기준으로 복화가 17점이 배정이 되었고 서술형까지 포함한 점수입니다. 교과서는 37점 정도, 부교재가 45점 정도. 그래서 총 100점이 이렇게 배분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서술형 문제 비중이 교과서가 100%라는 거예요. 서술형에 이번에 4문제, 즉 18점이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전부 4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술형을 준비할 때 부교재를 아예 준비 안 할 수는 없어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중을 교과서에 조금 더 실어라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비중은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서술형까지 합산하면 여전히 교과서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쵸? 서술형까지 합산해서 계산한 그 점수가 37점, 100점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 객관식 문제만 따로 떼어보았어요. 그럼 이제 비중이 어떻게 나왔나? 그쵸? 이 복화 같은 경우는 이제 17점, 그쵸? 82점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쵸? 0.2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5분의 1 정도가 복화였고,
그쵸? 1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23%, 부교재가 55%.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비중이 이제 교과서 100점. 객관식에서는 부교재가 50% 이상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항별 유형 한번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82점이 이제 어떻게 배정이 되었냐? 그쵸? 단어 17점. 그러니까 총 20%. 추론 문제가 이제 26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32%. 그리고 어법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3.1점짜리 3문제. 그래서 9.3. 그래서 총 82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11%. 그러니까 추론이랑 어법 문제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이죠. 문맥성 어휘도 많이 나왔고, 그쵸? 내용 일치. 대입 파악. 대입 파악이라 하면 뭐 어떤 주제나 제목 같은 문제. 그리고 이제 빈칸. 빈칸은 이제 전부 다 패러프레이즈 되었다. 그쵸? 지문의 내용을 그 빈칸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객관식서 순서 삽입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교 특징입니다. 순서 삽입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든가 나오지 않든가. 그쵸? 추론 문제가 단어 제외하면, 단어를 빼고 제외하면 그럼 몇 점이죠? 82점에서 17점을 빼면 65점이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추론 문제가 26.4점이 나왔다라는 거 40% 이상이 거의 다 추론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명지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부터 자잘한 내신형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다.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명지고를 담당하시고 출제하셨던 분이 약간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통 명지고에서 자잘한 내신 어법 문제가 사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 2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기 기말고사부터 자잘한 내신형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았어요. 단어 많이 나왔고 추론, 어법이다. 그쵸? 나머지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순서나 삽입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객관식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문제, 내용 추론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 많이 나오는 유형,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 지문과 관련된 사례를 고르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도 나왔냐면 이 지문을 읽고서 향후 대처할 어떤 해결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 삽입 문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빈칸 문제는 말바꿈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응용 독해력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시험서는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뭐 준동사, 정동사나 치명적인 어법 이런 문제만 나왔는데 보통 자잘한 내신 어법이 사실 안 나왔었어요, 거의. 근데 이번에는 지시 대명사의 수. 예를 들면 그쵸? 제가 명지고 3년 동안 담당하면서 이 대미냐 이시냐 이걸 묻는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2학년, 3학년, 1학년까지 전부 다 보아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격의 접수사 때 요것도 처음 봤습니다. 자잘한 어법 문제도 출제되기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 명지고를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변동이 되셨거나 아니면 약간 변화를 꾀하시든가 기존에 내셨던 선생님들이. 네. 서답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교과서 4문제가 나왔어요. 요약문 형태에서 빈칸 단어 채우기. 그쵸? 한 문제 출제되었고 주어진 단어 주고 배열해서 문장 완성. 이제 이게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 학교의 특징은 보통 중요한 어법을 항상 활용해서 응용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리스탯 강조 구문을 활용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어법이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시험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다시 어법 공부를 제대로 할 그런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단어 문제 유형. 첫 번째로 영영풀이. 이게 굉장히 쉽게 나왔죠. 어떤 행위, 조사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뭐하기 있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자질, 어떤 성격 또는 요구 사항들을 그러니까 appraisal, 평가라는 거죠. appraisal. 뭐 감사 또는 때때로는 뭐 평가 인상.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절상이란 뜻이죠. 어떤 돈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때 어프레이션 쓰기도 하고 테일은 이제 이야기 인도스먼트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난이도가 상당하죠. 지지라는 거죠. 레시프로시티는 상호호혜.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주는 거. 이런 형태. 두 번째로 이제 예문 형태, 빈칸 형태. 이제 예문이 이제 두 개가 주어지고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 선택지 단어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죠. 얘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 수능 형태, 수능 난이도 형태의 단어입니다. 학교는 어떤 공식적인 점심을 가졌대요. 그쵸? 프로스펙티브가 어떤 전망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런 뜻이에요. 아웃스탠딩 두드러진. 우리는 세계 어떤 일련의 잠재적인 어떤 구매자를 가지고 있대요. 찾고 있는 집을. 그래서 답 2번. 디셉티브. 사람을 속이는 기만적인. 바로 나와야 돼요. 예, 상호호의. 아까 상호호의 얘기했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에게도 잘해주는. 디터미니스틱은 결정적인. 그쵸? 얘는 이제 리즌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단어 문제 유형에서 선택지 단어가 꽤 어렵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객관식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세하게 본문이 거의 다 변형이 됐어요. 자잘한 부분도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지금 보면은 여기는 실험을 디자인했대요. 근데 그 실험 뭐냐면 본문에서는 이제 이니치로 나왔어요. 그 실험은 뭐냐면 발런티어들이 뭐 했던 경험했던 무시무시한 어떤 15층짜리 낙하를 그쵸? 이 니치 다음에 원전 구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니치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왜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 숫자들은 깜빡였대요. 아주 빠르게 이해되게 to be comprehended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ed가 없잖아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as가 이제 띄워져야 되는데 접속사로 잘 나왔습니다. as if로 바꾸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의 강조문법이죠. 동사 앞에 붙어서. 그들은 보고 했다. 그쵸? did가 report를 강조한 거. 그래서 답이 4번. 그래서 이제 5번이 지금 변형이 되었는데 원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during 다음에 in이 안 들어가고 emergenc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맞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during이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while 다음에 in emergency는 뭐냐면 그쵸? while 다음에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it이 당연히 brain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while in emergency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만 생각해서 during이었는데 during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이거 아마 5번 쓴 친구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단기간에 절대 준비 불가하다라는 거죠. 외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응용해서 전부 다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 유형. 미세하게 본문이 전부 다 변형되었고 자잘한 부분 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틀린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C랑 D가 틀렸거든요. 여기 아이디어 A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질 수 있다. B. A랑 B랑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격에 접수하듯. 이거 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명지고 3년 동안 담당하면서. 그리고 여기선 댐이 뭐를 가리킨다? 해석을 해봤을 때 그쵸? creativity.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해서 이수로 써야 된다. 그래서 C, D. 이 두 가지를 또 고르라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그쵸? 단기간에 절대 준비 불가. 이거 한 달 열심히 해서 점수 안 나옵니다. 어법은. 이 객관식 유형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추론 문제 유형. 지문과 관련 있는 사례 고르기. 일단 15번은 어떤 보통의 법적인 과정의 특징으로 그 내용을 담지 않은 사례. 그쵸? 사례를 고르라는 거죠. 어떤 법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답이 5번이라는 거죠. 여기서 5번을 해석해 봤을 때 싸움을 했대요. 뭐에 대해서?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되었대요? 우연히 베스키플 코트에 가서 안 잡고 얘기했대요. 말로써 풀고 어떤 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론 문제 유형이 지문과 관련이 있는 사례를 여러 번 전부 다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추론해서 대책 마련하는 문제. 여기서는 지금 주요한 이유, 널리 퍼진 어떤 기근에 대해서 이거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는 거죠? 제한하는 것. 어떤 메인 로드를. 그쵸? 적군이 뭐 하는 게 운송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적군을 막아버린다. 그쵸? 여기서 기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쟁을 결코 하지 말라라는 건데 지금 적군의 어떤 보급고를 끊어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고
추론하고 대책 마련하는 문제 형태로 추론 문제 두 번째 유형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상황 연계 추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실험의 결과는 이 부교재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먹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B가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거죠. 자기 통제는 약해져진대요. 시간에 거쳐서.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어떤 리소스 모델에 따르면 자기 통제는 의존한대요. 제한된 어떤 자원. 근데 사용과 함께 고갈되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B, C, B가 맞고 이제 A가 왜 틀렸냐면 읽어봤을 때 여기선 이제 리소스가 뭐냐면 신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선 정신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읽어보았을 때. 그리고 B, C, D는 읽어보았을 때 맞습니다. 이 전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 이 원지문을 보고서 이 B번을 보고 이 A, B를 연결해서 추론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85점 이상이 안 나오는 독해력이 상당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읽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를 잘해야지 이 독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주관식 유형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원지문이 주어지고 요약문에 단어 넣는 형태와 문장 배열. 문장 배열이 이제 두 문제 나왔고 단어 형태. 그쵸? 여기 A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보았을 때 어떤 합성에, 그래서 컴포짓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쵸? 지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 보기를 가지고, 그쵸? 문장 배열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많은 관람객들은 당신의 예술작품이 상호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인지 당신의 바람이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주어잖아요. 동사가 나와야겠죠? ask. 그쵸? 그 다음에 뭐인지 아닌지 당신의 어떤 희망이, 그쵸? 여기 as if가 이제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야 돼요. was to 추가하는 것인지, 뭐를 추가하는 것인지 상호적인 요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짓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지금 뭐냐면 ask 썼다. 그럼 여기 썼으면 아래 위 그리고 your wish 아래 위 이렇게 제거하면서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충분히 훈련하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냐면, 그쵸? 이제 여기는 이제 뭐를 활용하라는 부분이냐면 완료 부정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워한대요. 그리고 여기 to have pp. 그쵸? to have pp 형태. 그러니까 현재 자랑스러워한 것보다 여기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완료 부정사를 활용해서, 그쵸? 저는 그녀가 자신이 지닌 잠재력에 이르도록 도와줬었던 것이 지금도 자랑스럽다. 그럼 이제 도와준 것이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완료 부정사 형태 쓰라는 거죠. 그래서 have helped. 그쵸? 그리고 helped 다음에 her.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도 되고, 그쵸? 투부정사 써도 되는데 지금 빈칸이 안 맞으니까 동사 원형, 그리고 her potential.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을 쓰라라는 거죠. 그래서 it was her dream. 그녀의 꿈이었대요. 근데 뭐 했던? 가능하게 했던. 그쵸? enable 목적어 to 부정어사. overcome difficulties.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았어요. 그럼 이제 명지고 2학년 2학기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파트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지금 책이랑 다른 예문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 영영풀이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법은 이제 자잘한 어법도, 그쵸? 자잘한 어떤 내신 어법도 이제 명지고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때 어법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통합어법에 대해서 전범위를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신 잘 따야 됩니다. 끝까지. 객관식 파트, 순서 삽입 문제 한 문제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도는 기본이고 요건에 따라서 한 번 더 응용하고 추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술형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형태의 서술형 훈련이 필요하다. 핵심 단어 집어넣는 거. 그리고 이제 주어진 단어 배열하면서 어찌했든 문장을 써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어법은 미묘하게 원문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고 고치는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감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지고 2학년 영어 시험이 추구하는 바. 첫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독해 실력. 두 번째로 어휘, 그리고 내신어법 문제 출제되고 있고 추론 능력. 즉, 명지고 2학년 영어 시험지는 암기식과 워크북 학습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응용하고 추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난이도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저희 강의를 듣고서 방향성을 다시 잡으면서 2학기 함께 또 열심히 대비하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